네, 반갑습니다. 상한선입니다. 오늘은 주식 초보가 따라해도 실패 없는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초보가 따라해도 실패 없는 매매법을 하기 위해서는 실패 없는 확률 높은 시장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저점은 솔직히 말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 확실한 저점을 안다면 신이겠죠? 하지만 지수가 과하게 많이 떨어졌다는 자리는 우리가 그 구간, 저점인 구간, 즉 이것을 전문 용어로 과대하게 낙폭이 되었다 해서 과대 낙폭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과대 낙폭 구간은 우리가 차트상에서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초보도 이 과대 낙폭 자리를 알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에서는 뭘 찍어도 지수가 반등하기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뭘 찍어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서 주식 초보가 따라해도 실패 없는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가 빠질 때 과대낙폭 매매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지난 6월 말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증시 대폭락, 이 주식을 무조건 쓸어 담으세요. 쓸어 담지 않으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ETF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로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과대 낙폭이 깊게 나왔으니 이 종목, 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연동하는 ETF 상품을 여러분들이 뭐 레버리지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배수 상품인 ETF를 활용하셔가지고 지수가 반등 나올 때 지수 자체를 종목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게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속에서 ETF를 매수를 하셔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에서 한 10% 정도 레버리지 기준이고요.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뒤로 보시면은 코스닥은 이제 저점 대비해서 바로 이 날짜에 영상을 찍어드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다음날이 이거래일 급등이 나왔고요. 이 폭이 10%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이 쭉 이어져서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이 반등이 쭉 이어져서 대략적으로 이 구간 대비해서 17%의 상승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과대 낙폭 구간이 어디인지는 말씀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시점 절대 쫄지 마셔라 말씀을 드렸죠. 지난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2021년 10월 이때쯤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에서도 떨어지면 오히려 난 땡큐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강조했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 이 파란 색깔 선, 분홍 색깔 선, 그 다음에 민트 선. 이 세 가지 선이 엔벨로프라는 선입니다. 엔벨로프라는 선인데 이 선에 대한 수식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코스피 엔벨로프에서는 20의 6, 20의 8, 20의 10을 활용하고요. 코스닥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서는 20의 8, 20의 10, 20의 12를 활용한다. 그리고 지수에서도 RSI 지표를 보는데 RSI 14에 30 이하일 경우 과대 낙폭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찍어드리면서 계속해서 강조드려왔던 부분이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챙겨보신다면 꼭 활용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설정하는 법 여기다가 엔벨로프를 치시고 그럼 엔벨로프를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20에 6의 엔벨로프가 나오는데 이것을 20에 뭐 6, 80, 그 다음에 80, 12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설정을 하시면 저와 동일하게 이런 차트가 코스피 상에서는 나오게 되고요. 코스닥 상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고 RSI 설정하는 것도 정말 간편합니다. 여기다가 RSI라고 치면 돼요. 그럼 RSI 기에 RSI 이게 나오거든요. 이걸 그대로 클릭하면 RSI 14가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선 자체가 RSI 30을 해당하는 선이고 이 30 이하에 왔을 때
지수가 과대낙폭이 되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파란 색깔 선, 분홍 색깔 선, 민트 선 각각 이탈을 하면 할수록 지수가 깊게 과하게 빠졌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RSI 14까지 침체권이 발생했을 때 이건 정말 과대 낙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이 파란 선, 분홍 선, 민트 선 빠지면 빠질수록 오히려 과대 낙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SI 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에서는 하락한다면 반등하고 하락한다면 반등하고 하락한다면 반등하는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고 하냐면은 지수에 상장된 종목이 2291개가 있는데 이 2291개가 다 떨어지는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호재도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도 너무 빠지면 이렇게 되돌리는 성격이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50대, 60대, 70대가 돼서도 이 매매법은 저는 먹힐 것이라고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지난 지수의 상황들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왔다면 여러분들이 신뢰를 가질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종목이든 간에 지수 ETF든 간에 뭐라도 찍으셔야 돼요.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상승할 때 상승장이라고 비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해서 현금화를 하고 이 순간을 위해서 기다리고 종목을 발굴하고 미리 발굴하면서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주식에서 자금이 불어나기 위해서는 잡다한 매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잡다하게 수익 손절 이렇게 보는 것보다 확실한 자리에서 확실한 순간에서 확실하게 베팅을 해야지만 그때 투자금이 한층 더 불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지수의 급락 타이밍 이후에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유니온 모티리얼이란 종목도 6월 24일을 최저점으로 반등을 했죠. 이 시점이 바로 여기였는데 최저점 단계가 지수에서 바로 한 6월 23일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에서는 한 6월 23일에서도 제가 이때 영상을 찍어 드렸던 시점이었는데 이 시점 이후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크게 나왔죠. 한 저가 대비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한 100%가량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수는 약 10에서 15%가량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7%가량 상승이 나왔지만 종목에서는 100%가량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박셀바이오라는 종목 볼게요. 박셀바이오라는 종목도 최근에 보시면은 한 6월 23일에 저점 한 딛고 지수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난 다음에 저가 대비 185%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아까방 컴퍼니를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3일 이후에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저가 대비 71%가 상승이 나왔죠. 대동전자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이때 한번 저가를 딛고요. 저가 대비 197%가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6월 23일이 저가였고 그 이후에 종목이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85%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저가 대비 한 133%, 그다음 메가MD라는 종목도 저가 대비 이때를 최저점을 해서 85%, 그다음에 일동제약이라는 종목도 저가 대비 한 100%가량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00%를 다 먹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듯 확률 높은 시장 위치 과하게 떨어져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과하게 떨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종목이든 ETF를 사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실패 없는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만 잘 공략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한 1, 2년만 조금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금도 잘 모으고 한 베팅을 한 3억 했다고 쳐봅시다.
만약에 여기서 3억을 베팅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ETF에 3억 베팅했으면 한두 달 안 돼서 10%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치면은 3천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웬만한 노후에서 여러분들이 연금이 부럽지가 않아요. 연금에서 1년치 받을 것을 한 방에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할 필요도 없어. 정신건강에 안 좋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도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은 정신건강에 좋은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실패 없는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실패 없는 시장 위치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매매를 막 그닥 많이 하지 않고요. 이런 시기, 이렇게 과대 낙폭이 나온 시점을 공략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쭤보실 게, 그럼 지금 지수 상황에서 이 과대 낙폭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수 상황을 한번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저항받는 2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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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과도낙폭이 나오고 난 다음에 20선과 닿고요. 하락이 나오고 20선과 닿고, 하락이 깊게 나온 뒤에 20선과 닿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상에서 단기적인 저점, 단기적인 고점, 단기적인 저점, 단기적인 고점, 저점과 고점을 얘기를 해주면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에서 주봉상의 20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선 지금 20주선과 부딪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반반 확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시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는 저는 관점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이 또 떨어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에 호재가 없기 때문에 전 한번 이렇게 하락의 시나리오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버스 차트를 보시면요, 인버스 차트가 지지가 있었던 이 장기 이동 평균선 월봉상에서 이 20선을 최근에 이제 돌파를 했고, 움직이다 돌파를 하고 최근에 이제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제 개별 종목의 이런 모습이라면은 관심을 가져야 될 차트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보이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시면은 개별 종목 중에서 선익 시스템이란 종목이 월봉상에서 20선의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니까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은 아시아 경제라는 종목이 월봉상에서 20선의 저항을 받다가 돌파를 하니까 상승이 나왔죠. 이러한 모습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장기적인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돌파했을 때 시세가 조금 나오는 성향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 모습을 보면요, 지금 상승이 한번 나오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한번 받고 재차 오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도 보시면은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금 계속해서 시세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시의 악재는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는 현재 저항대에 존재하고 있고, 인버스 차트의 모습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이며, 환율 같은 경우에서 아직 꺼지지 않았던 모습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나리오를 세우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현금화를 한다는 전략과, 두 번째, 하락할 때 지수가 하락할 때 오히려 수혜를 받거나 더 힘을 얻는 테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미중 갈등 테마라든지 방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에 따른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미중이 만약에 갈등하면 지수가 또 떨어지죠.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전쟁의 위기감이 들 때 방산주가 또 오르죠. 또 현재 그로 인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에너지 대란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증시 하락에 현재는 수혜를 받는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증시가 만약에 이렇게 하락했다면 여러분들은 과대 낙폭을 기다리면 됩니다. 과대 낙폭 때 기다리고 과대 낙폭 때 지수 또는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ETF 지수를 매수할 때는 당연히 지수 ETF를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이때는 미래성이라는 것이 확실한 테마를 공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전지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신재생이라든지 지수가 오르면서 제일 최근에 빠르게 반응했던 종목들이 바로 2차전지, 로봇, 원전, 신재생 섹터였어요. 이 네 가지 섹터들은 여전히 지수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하락을 과대낙폭 이후에 또 빠르게 오를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 상황에서는 이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다. 지수가 오를 수도 있지만 과거처럼 과대낙폭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으니 그 과대낙폭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과정상에서 증시가 하락할 때 증시가 하락하는 것을 수혜로 받는 종목들이 있고 이 테마를 공략하든지 또는 이제 현금화를 하든지 두 가지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증시가 확실하게 과대낙폭 타이밍이 또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미래성이 확실한 종목들을 찍으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지수 ETF를 이때 찍던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요 오히려 증시 하락은 불안하지 않고 설레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지수가 떨어져도 설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